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요즘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 화웨이에 대한 이야기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화웨이. 네. 지금 뭐 미국이 막 보복도 하고 이런 뭐 정치적으로 네네. 복잡하죠. 이슈가 많죠. 먼저 이게 중국 IT 기업이죠. 네, 중국 IT 기업인데 사실 뭐 IT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큽니다. 5G 특허 출원 1위고요.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판매 1위. 2017년, 2018년도에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여기 더해서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익숙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소개했었던 메이트 10이라고 하는 폴더블 폰이 있었었죠. 네네. 이걸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안 팔리죠. 한국에서 이제 안 팔린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주변에서 화웨이 폰 쓰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못 봤어요. 아마 거의 못 보셨을 텐데요. 예. 국내는 아이폰을 제외하면 사실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폰, 삼성, LG밖에 없는데 대부분 자급제 폰이나 저가 폰으로 들어와져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폰 중에 하나가 BY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KT에서 갖고 있는 폰인데 이 폰이 바로 화웨이 폰입니다. 네. 그 화웨이 스마트폰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보통 이제 중국 스마트폰 하면은 많이들 기대하고 생각하시는 게 가성비를 생각하세요. 가격 대비. 네, 성능이 좋을 거다. 일단 가격이 저렴할 거다. 예. 네, 화웨이는 가격이 저렴하진 않고요. 아. 고가에서 라인까지 라인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여기다가 새로운 시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세계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 그러니까 뒤에 카메라를 3개 집어넣은 것도 화웨이에서 거의 처음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혹시 이 카메라 좋아하실 텐데요, 다들. 라이카 카메라라고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유명한 업체잖아요. 오래된. 예, 오래됐고 네. 비싸서 보통 잘 못 씁니다. 예. 근데 이 라이카하고 화웨이하고 2016년도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빌린 수준이 아니라 광학 설계라든지 모듈도 공동 개발을 했고요. 그런 카메라의 특징이 찍었었을 때 왠지 라이카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사진이 찍힙니다. 근데 이것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가라기보다 고급화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애플에는 A 시리즈라는 게 있고 삼성에는 엑시노스라는 게 있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고 많이들 나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컴퓨터에 해당하면 CPU로 해당합니다. 그걸 AP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핵심적인 기능을 여기도 직접 만듭니다. 그걸 기린 스마트폰 칩셋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린 스마트폰 칩셋. 네, 기린이란 이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싼 물건 파는 대충 회사가 아니고 그렇죠. 삼성, 애플하고 거의 똑같은 품질을 자랑하는 대형 회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을 제쳤다면서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슈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티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도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조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화웨이 시장 점유율이 17.9%로 애플보다 높아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1위는 삼성이고요. 근데 좀 더 재밌는 게 4위가 샤오미고요. 5위가 오포라는 좀 생소하실 만한 회사입니다. 다 중국 업체죠. 다 중국 업체예요. 1, 2, 3, 4, 5 중에 네. 2, 4, 5가 네. 중국이군요. 맞습니다. 삼성 1등도 이거 위태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굉장히 두렵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샤오미 그리고 이 중국 폰들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을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삼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3월달 기준으로 점유율이 1.6%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0.8%였었어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2013년에는 20%였었습니다. 삼성이. 네. 1위였었는데 방금 전 이야기했었던 화웨이, 오포, 그리고 비보,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떨어지게 된 거죠. 여기다가 화웨이가 올해 선언한 거는 본인들이 연말까지는 1위에 오르겠다. 삼성을 제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걸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가뿐만 아니라 저가 라인까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또 인도가 있죠.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삼성이 인도에 초저가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의 저가 스마트폰 하면은 보통 가격대가 혹시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초저가라니까 뭐 한 10만 원 미만? 그쵸. 그 정도까지 나오는데 10만 원 미만까지는 아니고요. 네, 10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그 정도 스마트폰 대단하죠. 갤럭시 A1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이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무서운 게 보통 중국 폰 하면 모방이다, 짝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화웨이가 2016년도에 삼성을 고소를 합니다. 본인들이 LTE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삼성이 침해했다라면서 미국이랑 중국에 동시에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승리는요. 중국에서 좀 당연하겠지만 중국이 승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이 내린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소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3년 만인 2019년 3월 달에 양쪽이 좀 화해를 하는 걸로 끝나게 됐어요. 그래요? 이런 만큼 삼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화웨이라고 하는 곳은 장교 출신이 창업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밀리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이 창업자가 런정페이라는 분인데 그 82년 44살의 나이에 화웨이 IT 주식 회사라는 걸 차립니다. 예. 근데 이분이 통신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작했던 회사가 통신 장비 무역업이라서 그 이 당시 중국 정부가 안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독자적인 통신 장비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흠. 그래서 이거 덕분에 이제 화웨이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독특한 거는 이분은 창업자라서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고요. 네. 부회장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부회장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CEO 자리를 순환 CEO로 맡고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군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회사 운영이 공산당하고 비슷하다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좀 비슷하게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자체가 화웨이라는 뜻이 그 중화 민족을 위해서 분투한다라는 뜻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유명한 것 중에 하나 늑대 문화라고 하는 게 유명했었어요. 화웨이의 늑대 문화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직적 위계 질서로 되어져 있는데 예. 일단 이 회사의 특징은 창업자가 지분을 2%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네. 직원들이 18만 명 이상인데 직원들은 나눠줬어요. 예. 근데 지금은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 주식을 나눠주지는 않고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서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라는 거에서 좀 공산주의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처음부터 앞으로 50년간은 상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도 상장까지는 좀 멀리 남아있죠. 독특한 기업 문화 방식으로 근데 세계를 위협하는 맞습니다. 굴지의 기업으로 컸군요. 그런데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자꾸 그 제재를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 아무래도 이제 5G의 시대로 가면서 저희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로 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여기서 핵심은 인터넷이랑 연결인데 화웨이의 특징이 연결 장비 1위 기사입니다.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만약에 통신망의 백도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건 심각하게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웨이 제품 웬만하면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한테도 이건 쓰지 말자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화웨이가 무슨 뭐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그래서 미국이 그 불법을 찾아가지고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한 건 아니고요. 항상 의심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 이 이슈가 나온 거는 이미 2012년도부터 스파이 혐의를 집중 추구하기 시작했었고요. 스파이 혐의? 예, 그 2018년도에 멍 부회장을 캐나다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어떤 혐의로요? 이 혐의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미국 테크 기업의 기술을 훔쳤다. 화웨이 직원이 T-모바일에서 쓰고 있는 스마트폰 내구성 테스트 로봇에 대해 팔 하나를 가져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발이 됐는데 이게 예. 좀 고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거였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란에 대해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수출을 했다. 아하. 제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위장 법인을 만드는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캐나다에서 구금한 상태죠. 그 멍 부회장을 체포한 상태로 아직도 풀어주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중국도 화가 많이 났겠죠? 굉장히 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양쪽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는 내기는 하지만 또 제품은 팔아야 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공격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 오히려 캐나다를 좀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약 혐의가 좀 있었던 캐나다 국적의 파웨이한테는 사형 선고를 내렸고요. 어이고.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에도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여기다가 역시 캐나다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블렉이라든지 사업가를 간접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예. 캐나다는 지금 체포만 한 상태고 어느 네. 뭐 법 위반으로 재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이제 재판이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이 네네. 됐어요. 네. 근데 아무튼 캐나다가 체포했고 재판하는 거에 보복해서 중국은 캐나다를 공격하고 있다. 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쨌든 이 공개적으로 화웨이 물건 쓰지 말자. 유럽도 화웨이 물건 쓰면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이 안 한다 뭐 이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미 화웨이는 전 세계 179개 이상에다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어라고 얘기하면서 양쪽으로 좀 갈렸습니다. 예. 호주랑 뉴질랜드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통신 장비 구매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영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고 일정 부분은 쓰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쫙 갈렸네요. 네, 완전히 갈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영국한테 만약에 도입을 하면은 앞으로 정보 교류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라고까지 좀 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군요. 네. 그리고요 또.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에서 하나 문제가 발생한 게 그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윌리엄스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데요? 이 장관이 이제 NCS에 들어가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서요? NCS 이제 국제안전보장회의죠. 아하. 이 회의 때 논해졌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화웨이의 5G 통신망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 회의가 있어도 이제 비밀회의였던 거죠. 예. 근데 바로 다음 날에 언론에 이 내용이 누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추적을 하면서 누가 이거를 누설했었을까 보다 보니까 윌리엄스 장관이 걸려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경질이 된 상태인데 화웨이는 오히려 영국에다가 반도체 개발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5G의 거점도 마련을 하고 앞으로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죠, 영국이.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영국에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또 화웨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화웨이 제품 많이 쓰나요? 의외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그 통신 장비에서? 네, 통신 장비 쪽이 유명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LG U+에서 적극적으로 2014년도 LTE 서비스가 확장이 됐을 때 이 당시에 화웨이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5G 상용화된 기업 중에서는요. 화웨이 장비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는 LG가 거의 유일한 상태라서 사람들이 이거 혹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LG에서 얘기하는 거는 화웨이 거 전체로다가 우리의 통신망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보안 이슈는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화웨이의 문화 중에 하나가 화웨이 기술 지원 부서들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비행기부터 탄다는 얘기로 유명합니다. 하하. 일단 가서 직접 현장에서 해결을 하겠다. 예. 아까 늑대 문화로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를 고도화시켜놨죠. 예. 그래서 LG는 앞으로 좀 계속 쓸 생각이고요. 여기 더 나아갔고 화웨이도 다음 달에요. 서울에 5G 오픈 랩을 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랑 좀 비슷하죠. 여기서 하는 거는 서비스 개발 센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한국이 5G에 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도 좀 하고 U+뿐만 아니라 SKT나 KT에도 제품을 좀 납품하고 싶다. 이런 구애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웨이는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까요? 안타깝게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더 커지겠죠. 네. 화웨이가 지금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신뢰 문제입니다. 지금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만한 방법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걸 우리가 체크하겠다. 그래서 ABC 전략이라는 걸 내놓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 보안 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모조리 취득하겠다. 이렇게까지 좀 선언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다 하반기에는 TV 시장까지 진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전제품 그리고 모든 통신장비 거기에는 화웨이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게 기밀 정보를 빼돌릴 위험이 있다. 이걸 공격하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보안 침해하지 않는다. 네네. 보안 증명 필요하면 다 가입하겠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미국의 우려는 정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근거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거는 있으나 통제할 수는 있다? 네, 통제를 하고 싶다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제스처도 보입니다. 화웨이가 이런 식으로 주춤하고 있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통신장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게도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공룡 화웨이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였습니다.